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수능 후에 수리논술은 어떻게 진행하냐는 문의가 참 많았는데요. 드디어 대치 수학의 바다에서 수능 후에 수리논술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개강하는 강좌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 이 순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의 모든 수업은 수능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6시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6시간 동안의 수업을 듣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 구성은 한 반에 9명 내외로 이루어지고요. 수업 내용은 지원하신 대학의 최신 기출문제하고 모의논술하고 예상 문제가 섞여진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고요. 수업 시간은 6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처음 2시간은 대학별 기출개념 정리하고 모범 답안은 이렇게 작성해라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이끄는 수업을 2시간 정도 하고 20분 정도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모의논술 시험을 100분 정도 시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첨삭을 하고 추가적인 학습을 해서 이렇게 6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첨삭지도 중요한데요.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6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처음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직접 첨삭을 선생님께서 주도해서 해주시고요. 수업 전후에는 먼저 와서 자습을 하거나 수업 후에 자습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원이 수능 후에 수리논술 열기로 정말 가득 찬 그런 공부하는 그런 학원의 풍경이랍니다. 자, 수업은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오전반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에 상세 설명은 아까 드렸죠. 오후반은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루어지고 2시간 동안 개념 정리 및 강의, 20분간 간단한 저녁, 100분의 모의 논술, 그리고 논술 첨삭 및 추가 학습의 형태로 6시간 동안의 구성이 됩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사는 따로 제공하진 않고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니까 미리 구매해 와서 먹거나 아니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학원에는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다과가 항상 물과 초코파이 이런 등등의 것 정도는 푸짐하게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7일 금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이 날은 수능 날 저녁에 여러분이 학원으로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많아서 수강 인원 조정이 엄청 힘듭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취소한 학생도 많고 또 새로 문의한 학생도 많고 해서 인원 조정이 그날만큼은 좀 힘들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수십 명까지 학생이 늘어나진 않고 그래봐야 10명을 살짝 넘거나 요 정도 수준이니까 첫날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은 오전반은 10시부터 4시, 오후반은 4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 수업 시간을 학생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원을 9명 내외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청하면 어떤 반은 아주 소수고 어떤 반은 또 폭발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을 학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7일 금요일 날 개강하는 강좌는 18일 날 시험이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건국대 동국대반 있고요. 서울과기대반, 숭실숭명반, 서강경희반, 성균관대반, 한국항공대반 이렇게 해서 수업은 여러분의 예약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개의 반이 편성될 수도 있고 오전반, 오후반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한 반만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리고 고3 재학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전반이 불가한 경우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약간의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학원이 수능날 밤에 오전반, 오후반을 결정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고요. 11월 18일은 이제 실제 논술 시험이 많이 있는 날이죠. 근데 혹시 18일 날 논술 시험이 없거나 오전에만 논술 시험을 보고 오후에 여유가 있거나 또 오후 늦게 논술 시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매일매일 수업 내용은 전날과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공부하는 학생은 11월 18일 날 동일한 대학에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날 개강하는 강좌는 일요일 날 시험이 있는 동국대반, 서울과기대반, 경희대반, 성균관대반 등이 토요일 날 개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11월 19일은 수능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일요일이죠. 개강 강좌는 월요일 날 있는 서울과기대 정도의 반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필요에 따라 강좌가 일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능주를 마치게 되고 나면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그 다음 주에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이 강좌들은 대부분 그 주 주말에 있는 중앙대, 광운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의 주력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수능시험 직후의 수업이 하루하루 강좌를 선택하는 거라면 수능 2주차는 예를 들면 중앙대면 토요일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쭉 수업이 매일 6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물론 수업은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어지고 중앙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강 신청 인원이 많아서 반이 오전 반, 오후 반 해서 각각 2개씩 작년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그런 반들은 여러 개의 반이 오전, 오후에 열리는 거고 또 학생이 소수만 선택하는 그런 반은 오전 반이나 오후 반, 한 반만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강 강좌는 한양대랑 중앙대는 문제의 흐름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반에서는 확통과 기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한양대는 일요일에 시험이니까 토요일 날도 한양대 수업을 하는데 중앙대 논술과 한양대를 같이 신청한 학생은 토요일 날 중앙대 때문에 한양대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중앙대 의학학 계열은 일반 중앙대 자연계열하고 문제의 수준이 같으니까 일반 자연계열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화여대는 독립된 반으로 따로 구성을 할 건데요. 작년에는 3반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약대도 이화여대랑 같은 수준의 문제이므로 수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광운대 세종대 반이 있고요. 약수령 논술대학의 가천대 외대 글로벌 고대 세종 등의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하는 그런 반도 개강을 할 거고요. 덕성여대, 동덕여대, 특히 동덕여대가 올해 새로 신설했죠. 이 대학의 논술반도 개강할 예정입니다. 의치한학 계열은 부산대 의예, 고대 세종 약대, 의예가 아니라 약대입니다. 경북대 의예과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다음 주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주에 아주대 인하대 수업이 27일부터 이어집니다. 아주대만 보는 학생은 한 반, 인하대만 보는 학생이 한 반, 아주 인하를 같이 보는 학생이 한 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신청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인하의 의예과는 아주대 의예, 인하대 의예과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아주대 생명논술은 별도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앞장에서 어떤 수업이 열리구나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수업의 진행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6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항상 저희 학원은 이루어집니다. 보통 다른 학원에서 3시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3시간이면 아이가 와서 모의논술 시험 하나 보고 첨삭하면 바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다 싶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학원은 6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7분 정도가 수업을 하는데요. 윤우정이 저고요. 김명훈 선생님, 강병철 선생님, 박경준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김민철 선생님, 박진우 선생님까지 인서울의 최상위권 자연계열이나 공대 수학 전공자들로 선생님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한반 정원은 9명 내외쯤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시가 처음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수능날 저녁이 되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췄네 안 맞췄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바쁘고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 돼서 학원도 미리 계획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능 다음 날인 11월 18일, 19일, 20일은 인원 조정이 굉장히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수강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구글 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논술 지원 대학, 날짜별로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클릭하고 글자를 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컴퓨터 환경에서 여러분이 켜놓고 다 작성을 해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저희 학원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수강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 예약금을 보낼 계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금은 50만원이고요. 학원의 문의는 5566-6668로 해주면 되겠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따로 문의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잘 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가 계속 공부를 잘하고 수능 때까지 있다가 수능날 저녁이 되면 이제 수능시험 결과가 가채점 결과가 나오겠죠.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면 저희 학원에 참여 의사를 문자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10월 달에 문자 전용 핸드폰 번호를 다시 기재해서 여기에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 학생 이름과 수강대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참여 의사를 보내주시면 학원에서 어떤 반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 17일 날 이제 수업에 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건데 수능날 저녁이 되면 어떤 이유로든 바로바로 연락을 안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연락을 밤 10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안 주시면 수업을 안 들을 생각이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수업 인원에서 빼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에게 차순위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연락을 안 주시고 있다가 다음날 학생이 그냥 무작정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반 인원 조정이 좀 곤란한데요. 어쨌든 수능날 저녁에 예약을 하신 분들은 참여하겠습니다. 최저를 못 맞춰서 환불하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빨리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예약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물음 중에 하나가 환불되나요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라서 저희가 당연히 환불을 해드리고 전화 문의를 하시자마자 환불부터 되냐고 물을 때는 조금 김이 빠집니다. 그거 아니고도 수업은 어떠냐, 공부는 잘 가르치냐, 어떻게 진행되냐 이렇게 건설적인 물음이 많을 텐데 꽤 많은 어머님들이 수리논술 수강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이 환불되냐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불 잘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환불되냐고 물으시지 말고 건설적인 거 많이 물어보세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 전에 환불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한 번 듣고 환불을 하는 학생도 한 5% 정도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학생은 논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애가 달아서 학생의 동의 없이 수능 후에 논술 수강 예약을 하셨을 때는 아이가 와서 한 번 수업 듣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가 변덕이 심한 학생도 와서 한 번 수업 듣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수업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학생도 있는데 우리 학생이 논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서강대 논술에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수능 다음날 서강대 논술에 오면 100% 수업 듣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능 이후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논술이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올 때는 저희 학원은 정말 잘 가르치는 학원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끝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논술 공부를 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보내주시고 학생이 의욕적이고 논술 준비를 이미 수능 전에 해왔던 학생들은 와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자리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하를 공부했어요. 수능에 기하를 공부했는데 미적분 논술대학을 엄청 많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미적분을 전혀 몰라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하루 정도 수업 듣고 나면 바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후에 논술을 하러 오는 학생은 마지막 승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나 학원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온 정열을 다하고 싶은데 하루 수업 듣고 환불하고 또 듣고 환불하고 이런 학생들로 행정력이나 저의 열정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가 논술에 별로 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떠밀어 넣지 말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순간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환불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꼭 마치고 수능 이후에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합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